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리뷰 2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 정의에 대해서 통째로 여러분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의 파악의 중요성인데요. 아인슈타인이 내게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59분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해결하는 데 쓰겠다 했는데요. 그만큼 문제 파악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모든 일은 문제 제기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제기해 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인데 그 해결을 크게 했을 때는 엄청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적게 해결했을 때는 그만큼 적은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떻게 쉽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불편함을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문제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장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리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 볼 때 정답을 맞추려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AI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통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AI 기술은 급진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짚어내면 거대한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문제를 짚어냈을 때 아주 좋은 AI를 인공지능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는 IBM을 주축으로 PC가 대중화될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는 이러한 공백을 발견해서 MS-DOS를 그리고 윈도우 시리즈를 사용자 친화적 운영체제로 이렇게 개발했던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엄청난 확산 속도로 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가면을 쓴 기회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를 포착하면 강력한 기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IBM이 PC를 퍼스널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최초에 MS-DOS를 개발했고 그 이후에 윈도우 시리즈를 개발해서 윈도우 7, 10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면을 쓴 기회다. 이런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모른 채 개발이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작업을 하면 정작 사용자에게는 맞지 않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시장성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쓸모없는 걸작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AI 혁신의 문제를 정의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무엇을 혁신할지 통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내부 구조에 대해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혁신은 인공지능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획기적인 내용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펼쳐낼 거대한 기회를 찾는 것이 엔지니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엔지니어 시각이 아니라면 주행 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차량 보닛을 열어봐도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 시각으로 문제를 통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찰하는 예를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시험에 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문제를 통찰하는데 엔지니어 눈으로 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AI가 인간이 도움받았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또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겠죠. 또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찰하는데 이런 몇 가지의 내용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통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수석 디자이너인 제이크 랩은 엔지니어 관점으로 보이는 아이디어가 거대한 사업적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지니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엔지니어다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알아야 풀어낼 만한 문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지식은 AI 혁신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 정의의 조건인데요. 문제의 정의는 인공지능 혁신의 출발점이자 거대한 사업적 기회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비효율, 아쉬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능하면 정확히 정의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의 불편함을 문제로 찾아냈다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이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은 대단한 인기를 끌 수 있겠죠. 또 뭐가 비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 것을 문제로 정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바꿔준다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문제는 잘 정의된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 어떤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 아쉬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AI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인간들의 불편함, 인간들의 비효율, 인간들의 아쉬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문제 파악에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의 주체입니다. 즉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AI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눈이 많이 내리면 이거 눈 치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걱정을 하겠죠. 아파트 관리인도 마찬가지로 이 눈이 내리면 아파트에 다니는 길을 눈을 치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즐거워, 눈이 내리네, 한방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인들은 그 눈을 즐기면서 하얀 눈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즐길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란 특정한 사람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용자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정의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분명해졌다면 사용자의 문제 역시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대상 사용자인데 그 사용자의 문제가 이제 분명히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의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정하기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용자를 정했다면 사용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사용자가 불편해하고 있는 그 대상 사용자가, 결정한 사용자가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크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회지향적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지향적 문제라는 것은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기회지향적 문제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자 만족을 통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서는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되고 사용자의 아쉬움이 무엇인가,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혜택이 분명하게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당연히 그 만족을 통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문제 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전적인 용어의 명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분입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가가 의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법률 자문할 자격이 있지만 환자를 치료한 자격을 없다.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문제의 프로세스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정의한다 그랬죠. 사용자가 누구인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사용자 특성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기술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적어보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소술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회사에 전략적으로 부합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가를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을 파악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외부적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그 제약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제약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점을 정리하는데 문제 해결로 인해서 고객이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 편익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야 정확한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방금 표를 보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재인식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데 한겨울 눈이 내리는데 군인이나 아파트 관리인은 눈을 치워야 되는 것을 걱정하지만 어린이나 연인은 눈을 즐기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반기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명확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기술해 봐야 된다. 적어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나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지 말고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기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분을 서술한데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내가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서술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회사하고 전략적 목표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갖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른 회사가 아닌 나야 하는 이유를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을 파악하는데 이 문제 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나 외부의 제약을 명확히 서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자원이나 조직 역량의 투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제약 시도 외부 제약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약을 기술해봐야 적어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그 맥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점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문제 해결을 크게 해줘야 이익이 크겠죠. 그 편의성, 또 경제적인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이점을 가져갈 것인가, 이 내용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 AI 혁신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편의성이나 경제적 이점을 포함해서 정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정의의 기술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 정의는 이제 다시 사업 조직에서 해결에 필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이유를 적어 봅니다. 문제 해결로 얻는 이점, 고객, 조직이나 개인이 얻는 이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 또는 우리 조직이 해결해야 될 명분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될 제약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들었었죠. 이 존 세븐의 문제 정의인데요.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구단 측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적료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게임을 뛸 수 없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구단주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그래서 선수들을 부상해서 조금이라도 부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던 것이 존 세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인공지능이 예측함으로써 구단이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게 바로 존 세븐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별 경기 데이터, 의용 기록과 건강 데이터 등을 개인화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훈련 수준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95%의 정확도로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하고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75%까지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존 세븐의 입장에서 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사례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세븐의 사용자는 축구를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독, 코치, 스태프를 주고 선수, 후보 선수를 보유하고 상황 및 전략에 따라서 주요 선수 엔트리를 변경하는데 고가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부상을 예측할 수 없는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상을 입으면 구단이 치러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선수 결장은 티켓 판매와 직결되고 경제적 손실도 크다.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명분은 인공지능 예측 엔진을 개발해온 IT 기업이고 스포츠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온 기업이다.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부상 관련 데이터를 학습했고 고객, 구단, 선수들의 프로파일과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부상에 관련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비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제약 사항이 있으나 이것을 해결한다면 구단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감소 효과가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정의 기술서를 작성하는데 문제정의 사용자는 축구, 농구, 구단 스포츠팀이었고 문제는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오는데 경제적 손실, 선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사항, 부상과 관련된 변수가 다양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예측에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여러분이 다 배웠지만 오늘은 문제 정의한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통으로 하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